짝퉁 천국 중국에는 복제품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짝퉁에 침식당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심지어 최근에는 저작권 문제가 예민하게 작용하는, 아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쪽팔리지도 않나 할 정도 수준의 짝퉁 아이돌 그룹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BTS 짝퉁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국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소년단이란 표현은 중국에서 일반적인 표현이다. 오히려 방탄소년단이 중국식 장명을 베꼈다는 말을 내뱉기도 하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K-팝의 위상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K-팝 육성 시스템을 배격하거나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에 편승하려는 짝퉁 아이돌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한국 아이돌의 이미지는 그대로 베끼고 싶어 하면서 정작 정말로 중요한 한국만의 매력은 담지 못할 뿐더러 밖에서는 타도 K-팝, 타도 한국을 외치고 있는 이웃 나라들의 이야기를 몇몇 사례를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BTS 멤버들이 단체 활동을 멈추고 군복 묻은 개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멤버 정국은 홀로서기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총 6곡을 핫백에 진입시키며 K-팝 솔로 가수 가운데 가장 많은 곡을 이 차트에 올리게 되는데요. 혼자서도 참 잘해내는 정국을 보면 BTS가 단순히 댄스만으로 혹은 K-팝 인기를 등에 업고 반짝 인기를 얻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BTS가 대표적인 K-팝 기준으로 잡히다 보니 중국과 일본의 기획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BTS를 타깃한 짝퉁 아이돌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탄도소년단, 이른바 BTG를 내서 현지에서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시대소년단이 큰 인기를 누리며 중국에서만큼은 BTS랑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돈을 벌고 있죠. 이들은 모두 BTS를 따라한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영문 표기법도 BTS를 연상시키고 컨셉도 트레이닝과 발매 방법도 모두 K-팝의 전형적인 방법을 따라한 짝퉁입니다. 여기에 재킷 사진 속 의상은 BTS가 발매했던 앨범 재킷과 매우 흡사한 데다 멤버 수 역시 7명으로 추구하는 장르가 K-팝 BTS라는 점이 명확했죠. 이처럼 중국과 일본의 한류 표절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단순히 아이디어 도용 차원이 아니라 콘셉트, 의상, 배우들과 아이돌 그룹들을 대놓고 베끼는 상태입니다. 힘들여 제작한 한류 콘텐츠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둔갑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류 표절은 일본과 중국의 마치 합심이라도 한 듯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한 그룹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쓰며 마치 한국 그룹인 것처럼 연기를 하던 것이 딱 걸린 전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되려 한국을 욕하며 자신들은 일본의 대표 아이돌이라며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룹을 이끄는 레이블 회장은 혐한 발언으로 이미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고요. 글로벌한 한국 인기의 과실은 따먹겠지만 실제로 한국이 싫어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자기 분열적인 언행이었죠. 상황을 살펴보니 너무 우스운 정도입니다. 작년 봄 일본의 신생 음반 레이블 엑스갤럭시에서 7인조 걸그룹 XG가 데뷔했습니다. 그룹명 XG는 Extraordinary Girls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비범한 소녀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신곡 가사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고 음악풍도 J-팝이 아닌 미국 힙합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데뷔 당시 아이코닉하게 꾸민 패션은 K-팝풍에 가까웠는데요. 당시엔 한국은하방송에서 열심히 활동하길래 특이한 컨셉트의 신인인가 싶었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모든 멤버가 일본인인 일본 걸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대형의 음반사 겸 연예기획사 에이벡스 소속으로 엄연히 일본 가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음악방송에 나온 XG를 본 일본인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제 아무리 글로벌한 인기를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도 일본 걸그룹에 뜨겁게 열광하고 있다. 한국이라 착각 마라. 일본의 실력파 아이돌이 세계에서 빛을 볼 것이다. 그동안 K-팝을 10년 넘게 봐왔지만 춤이나 노래 모두 역대급이다. 한국과 일본 아이돌 모두를 비교해봐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미 열심히 한국을 뛰어넘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한국을 적으로 두고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연예 소식 전문 언론들도 드디어 이런 그룹이 나왔다며 설레발을 떨었죠. 하지만 K-팝의 팬들마저 헷갈리게 만드는 J-팝 걸그룹의 등장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의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걸그룹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K-팝 아이돌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강요된 애국심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실제로 일본에서는 K-팝의 인기를 따라잡을 그룹을 매년 내놓고 있었지만 외향적인 부분이든 실력이든 K-팝을 따라가기는 힘들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자기 안무의 퀄리티가 높아진 것을 보고 한국에 도움이나 프로듀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 건데요. 이에 해당 그룹 소속사인 대형 기획사 에이벡스의 회장 마츠오라는 해명하듯 직접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츠오라는 한국 프로듀서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맞지만 한국 소속사와의 협업은 아니다. K-팝과 비슷하지 않다. 오히려 미국 스타일이다. 멤버 모두 일본인이다. 한국 프로듀서를 고용했을 뿐이지 우리가 모두 해낸 것이다 라며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죠. 그러나 모든 것은 역시나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장이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던 비밀을 밝히고 말았던 건데요. 한국 프로듀서를 사용했을 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상태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연습생들이 한국에서 살며 한국식으로 육성된 것은 물론이고 뮤직비디오도 한국에서 한국 감독과 스태프들이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거의 한국 소속사에서 일본 무대를 겨냥해 만든 프로젝트 팀 같은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회장은 도무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집착하는 거냐? 일본인도 할 수 있다. 한국도 처음엔 보아 같은 가수가 일본에 와서 일본인 흉내를 내지 않았냐? 우리는 일본다운 모습을 지키면서 한국 시스템을 참고했을 뿐이다 라고요. 그러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 세계 한국 팬 커뮤니티에는 난리가 난 겁니다. 한심한 수준의 팀을 도와준 한국 프로듀서를 감사하게 여기기는커녕 사용했을 뿐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도구 취급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다. 갑자기 보아는 왜 언급하냐? 한국에 열등감이 있는 거냐? 그럴 거면 처음부터 계속 일본에서만 활동해라. 괜히 세계시장 운운하지 말고 라는 반응들을 보였죠. 사실 이런 일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조 표절국가인 중국은 오히려 한술 더 떴죠. 한때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워너원이 베낀 중국 그룹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9%라는 이름의 팀은 일단 탄생부터 워너원과 흡사한 그룹인데요. 워너원이 한국 TV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통해 데뷔했는데 9% 역시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이이치의 우상 연습상을 통해 데뷔한 9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이었던 것이죠. 중국의 패션지 홍수 그라치아는 최신호 커버로 9%를 선택했는데 공개된 화보 속 9%의 컨셉 역시 워너원이 당시 한 잡지에서 촬영한 컨셉과 매우 흡사한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중국에서조차 표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짝퉁 아이돌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노래의 저작권까지 가로채 수익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노래의 저작권이 중국 회사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던 건데요.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유나의 기다리다 등 국내에서 두루 사랑받았던 음악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부른 후 유튜브에 올리곤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음반 제작자, 실제 연주자의 저작 인적권 사용료가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기도 했고요. 사실 처음 중국과 일본에서 K-팝 그룹을 표절할 때만 해도 K-팝을 향한 관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경을 넘어선 모방과 표절 피해에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다 중국은 툭하면 내정 간섭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 민감한 사안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칫하면 한알령처럼 반한 감정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도 소속사의 소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죠. 물론 그렇다 해서 이런 짝퉁 그룹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K-팝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비결은 단순히 시스템, 한국어 가사 때문이 아니거든요. K-팝 아이돌 그룹들은 저마다의 진정성과 음악성으로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짝퉁 그룹들이 이를 모두 베낄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물론 누구든 베껴서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민족 고유의 흥과 멋을 따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K-팝 아류에 불과하다는 것은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C팝이 K-팝과 비교나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